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다산의 마지막 편지입니다. 지은이는 박석현이고요. 모모북스에서 출간하였습니다. 책 구성을 보시면요. 다산 정약용의 마지막 편지 소개와 그 편지에 대한 작가의 생각을 잘 정리해 놓은 책으로서 이 혼잡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현명하게 살아가야 할 방향을 잘 제시해 준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살아가면서 이런 생각들 안 해보셨습니까? 충과 효를 다하고 선한 일을 하면서 착하게 살아가는데 못 사는 사람도 많고, 인간으로서의 도리조차 다 하지도 못하고 선행은커녕 남에게 피해주면서 사는데 잘만 사는 사람도 많더라. 저 역시 이런 생각을 많이 해봤는데요. 이 문제 관련하여 정약용 선생의 편지에 어느 정도 답이 있더군요. 그럼 바로 책 내용으로 들어가 보실까요? 스쳐가는 인연은 그냥 보내라. 재앙과 복의 이치에 대해서 옛날 사람들도 오래도록 의심해왔다. 충과 효를 다한다 해서 꼭 화를 면하는 것도 아니고 방종하는 놈이라고 해서 꼭 팔자가 사납지만도 않다. 착한 행동을 하는 것이 복을 받을 수 있는 당연한 길이라 군자는 애써 착하게 살아갈 뿐이다. 이 늙은 아비가 세상살이를 오래 경험하였고 또 어렵고 험난한 일을 여럿 겪어보아서 사람들의 심리를 두루 알게 되었다. 무릇 천륜의 야박한 사람은 결코 믿을 수가 없으니 절대 가까이에서는 안 된다. 그가 비록 충성스럽고 인정 많고 부지런하고 민첩하여 온 정성을 다해 나를 섬겨주더라도 그들은 끝내 은혜를 배반하고 의리를 잊어먹는다. 아침에는 따뜻이 대해주다가도 저녁에는 차갑게 변하고 만다. 그러니 절대 가까이 하지 말거라. 인연이란 참으로 소중한 것이다. 그런데 살아가며 만나는 모든 사람이 다 인연은 아니다. 요즘은 너무 쉽게 만났다가 너무 쉽게 헤어진다. 쉽게 만든 인연은 오래가지 못한다. 그런 인연은 상대도 나를 쉽게 대하고 그만큼 나도 상대를 쉽게 대하기 때문이다. 가벼운 데다 득실을 생각하니 인연이 깊지 못하고 서로 따지게 된다. 예부터 사람은 사계절을 만나보아야 한다고 했다. 계절의 흐름을 지나 곡식이 만들어지고 그것으로 우리가 연명하는 것이다. 하물며 입으로 들어가는 곡식이 아니라 내 인생을 배불리할 수도 있는 인연을 어찌 쉽게 만든단 말인가. 옷깃만 스쳐가도 인연이라 하지만 옷깃만 스친 사람들까지 모두 인연을 맺을 필요는 없다. 스쳐가는 모든 사람들을 다 인연으로 만들려다 하다 보면 정작 좋은 인연에게 소홀할 수 있다. 인연을 너무 헤프게 맺어서는 안 된다. 사람은 완벽하지 못해서 세상을 살아가며 실수를 많이 한다. 사람을 만나는 것 또한 마찬가지 이치다. 좋은 사람인지 알고 만났으나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을 것이며 스쳐가는 인연인지 알았으나 만나고 나니 평생의 인연으로 남는 경우도 있더라. 그러니 항상 사람을 만나 인연을 맺는 것을 신중히 생각해야 하는 반면 세상을 살아가며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다 인연으로 삼으려 하지 말아야 한다. 진정한 인연과 스쳐가는 인연을 잘 구분해서 맺고 좋은 인연을 부디 내 인생의 보석으로 만들기를 바란다. 스쳐가는 인연은 그냥 보내라. 살아있어도 안 보이면 죽은 것과 마찬가지이다. 옛사람이 이렇게 말했다. 죽은 자가 다시 살아서 돌아와도 능히 부끄러운 마음이 없어야 한다고. 내가 살아생전 다시 다산초당에 갈 수 없는 것은 또한 죽은 사람이나 매한가지이다. 혹시 다시 간다 해도 부끄러운 빛이 없어야 할 것이다. 그러니 내가 거기서 너희와 함께 공부할 때처럼 너희가 지켜주면 고맙겠다. 내가 그곳에서 살았을 때처럼 말이다.
누군가 죽는다 하여 그리 슬퍼할 일도 없을 것이고 곁에 있다 하여 그리 즐거울 일도 없을 것이다. 나이가 들어가며 삶과 죽음에 대한 생각을 더 자주 많이 하게 된다. 그만큼 살아갈 날이 줄어드는 반면에 삶을 조금씩 더 알아간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물론 주위의 죽음과도 자주 마주하게 된다. 가족과 주변인들이 죽음을 접하며 슬픔과 위로와 비통함과 허무함을 함께 나누기도 한다. 죽음은 나와는 별개로 멀리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늘 우리와 함께한다. 그만큼 살아가며 삶과 죽음에 대해 깊이 있는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 잘 살기 위해서 죽음을 생각해야 하고 잘 죽기 위해서는 삶을 고찰할 필요가 있다. 그렇다고 너무 염세적인 사고를 하며 살아갈 필요는 없다. 먼 친척보다 이웃이 낫다는 말이 있다. 평생에 한 번 소식조차 전해지지 않는 먼 곳의 친척보다야 가까이 살며 수시로 얼굴 마주치고 사소한 이야기라도 나누는 이웃을 더 가깝게 느끼는 것은 비단 나 혼자만의 생각은 아닐 것이다. 무소식이 희소식이라는 말로 스스로를 위안하며 서로의 안부를 묻지 않고 살아가는 인연이 참으로 많다. 연락을 하지 않고 지내면 살아있어도 죽은 것이나 다름없다. 생명이 태어나 한평생 살다가 생을 마감하는 것은 물이 흐르고 시간이 흐르는 것과 같이 자연스러운 세상의 이치이다. 그러니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알게 된 사람들과 멀어지거나 헤어지더라도 너무 슬퍼하거나 좌절할 필요가 없다. 최소한 어디선가 살아있는 것일 테니 말이다. 설령 생을 마감하였다 하더라도 슬픈 감정을 느끼는 것은 찰나일 뿐이다. 평소 보지 않고 살았으니 그만큼 내 삶에 영향을 미치는 일 또한 적기도 했을 것이다. 상대의 육신이 죽고 사는 것과는 상관없이 그저 내 눈에서 멀어져 보이지 않거나 내 마음속에서 죽은 사람이라면 죽은 것이다. 이와는 반대로 육신이 죽었더라도 내 마음속에 살아있는 사람이라면 영원히 나와 함께 살아있는 것이다. 죽지 않고 그저 멀리 있다고 생각하면 될 테니 말이다. 그렇게 관점을 바꾸면 세상을 살아가며 그리 슬퍼할 일도 즐거울 일도 없을 것이다. 그러니 부디 지금부터라도 가까이 있는 인연에게 더 충실하고 가까이 두기 힘든 버거운 인연이라면 멀리 두어 내 삶의 기회 비용을 잘 활용하여 좋은 인연을 선별하며 살아가기를 바란다. 살아있어도 안 보이면 죽은 것과 마찬가지다. 나는 과연 누구의 기억 속에서 죽은 것과 마찬가지일까? 불필요한 습관을 없애라. 소일이란 나를 소비한다는 말이다. 쓸데없어 하루에를 써버리는가? 천하에 가르쳐서는 안 되는 두 글자의 못된 말이 있다. 소일이 그것이다. 일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자면 1년 365일을 해도 부족할 것이다. 농부는 새벽부터 밤까지 부지런히 애쓴다. 만일 해를 달아맬 수만 있다면 반드시 끈으로 묶어 당기려 들 것이다. 저 사람은 대체 어떤 사람이기에 나를 없애버리지 못해 근심 걱정을 하며 장기, 바둑과 공차기 놀이 등 하지 않는 일이 없단 말인가. 소일이란 젊은이들이 결코 입에 담아서는 안 될 말이다. 심심해 죽겠다고 말하지 말라. 뭐 좋은 건수 없어? 또 안 된다. 그저 소일이나 하는 것은 다 늙어서 할 수 있는 일도 없고 할 의욕도 사라지고 없을 때 속으로 울면서 하는 말이다. 불필요한 습관을 없애는 그 순간부터 내 인생의 가치 있는 시간이 점점 늘어난다. 삶의 많은 것들이 습관으로 시작해서 습관으로 끝난다. 습관, 참 무서운 것이다. 요즘 말로는 루틴이라고 한다. 가끔 지나온 시간을 가만히 되돌아보면 불필요한 습관으로부터 낭비했던 시간을 제법 발견할 수 있다. 불필요한 습관으로부터 오는 시간의 낭비가 나를 더 바쁘게 만드는 것이 아닌지 곰곰이 생각해보자. 살아가면서 좋은 습관은 더하고 나쁜 습관은 버리는 연습이 필요하다. 늘 너무 짜인 틀에 맞춰 피곤하게만 살아가라는 말이 아니다. 가끔은
평소와 다른 뭔가를 하며 일상을 탈출하는 경험을 해볼 수도 있다. 하지만 매일 선물 받은 시간 속에서 나에게 필요한 습관과 불필요한 습관을 나누어 정리해 볼 필요가 있다. 그런 다음 불필요한 습관을 하나씩 없애고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습관은 조금씩 다듬어 나가는 것이 좋겠다. 좋은 습관을 더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불필요한 습관을 없애 나가는 것이다. 그러니 이를 꼭 기억하여 내 삶에 불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습관은 하나씩 없애 나가자. 혼자만의 시간을 즐겨라. 달빛이 밝으면 연못이 맑다가도 달빛이 어두우면 연못도 어두워진다. 밝아야 그림자가 비치는 법이고 어두우면 그림자는 사라지게 마련이다. 자연이 사물과 더불어 다툼이 없다. 조수가 들면 고기가 오고 조수가 나면 고기가 간다. 오는 것은 잡고 가는 놈은 쫓지 않는다. 이 또한 즐거움에 이바지할 만하다. 천지간에 의지할 곳 없이 외롭게 서 있는 자가 마음 붙여 살아갈 곳은 글과 붓이 있을 뿐이다. 문득 한 구절 정도 마음에 드는 글을 만났을 때 다만 혼자서 읊조리거나 감상하다가 문득 생각하길 이 세상에서는 오직 너희들에게나 보여줄 수 있겠다 여긴다. 혼자 보내는 시간을 즐기지 않으면 풍요 속의 빈곤에서 오는 상실감을 맛볼 수 있다. 많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얻을 수 있는 기쁨과 행복과 충만함이 있다. 하지만 모두와 헤어지고 집으로 돌아와 혼자 남겨진 시간 속에서 오는 공허함을 느끼는 날도 분명 있을 것이다. 더욱이 그러한 일이 비일비재하다면 어찌할 것인가? 그러니 사람은 늘 혼자 있는 곳에 익숙해질 필요가 있고 혼자만의 시간을 즐길 수 있어야 한다. 많은 유명 인사들이 우울증을 겪고 심지어는 자살을 하는 일도 이와 별반 다르지 않다. 보통의 사람들은 평소 만나는 사람들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들만큼의 스포트라이트를 받지 않는다. 하지만 유명 인사들의 삶은 보통 사람들과 사뭇 다르다. 늘 대중의 관심을 받고 혼자 있는 것에 익숙하지 않다. 그러니 혼자만의 시간을 통해 얻는 여유로움과 즐거움보다는 그 반대의 공허함과 상실감을 느낄 수 있다. 아무래도 일반인보다는 쉽게 외로움을 느낄 가능성이 클 것이다. 외로움이 크고 작은 차이겠지만 보통 사람들도 삶을 살아가며 종종 외로움을 느끼곤 한다. 그럴 때를 대비해 혼자만의 시간에 찾아오는 외로움을 즐기는 방법을 터득하는 것이 좋다. 외로움을 즐기기 위해서는 혼자만의 시간을 즐길 수 있어야 한다. 그 시간이 행복해야 한다. 오래 만나고 싶으면 존칭을 쓰는 것이 좋다. 내가 하는 대로 남이 나를 대접한다. 윗사람이 나를 능멸하고 아래 것들이 농간을 부리는 것은 내가 그들에게 만만하게 보였기 때문이다. 남이 나를 업신여기는데도 먹고 사는 문제에 붙들려 전전긍긍한다면 자리조차 지킬 수가 없다. 내 마음속에서 전전긍긍을 걷어내려면 사심을 버려라. 내게 범접할 수 없는 너면한 기상이 있어 지위에 연연하지 않음을 보이면 남이 나를 감히 도발하지 못한다. 무리하게 굴 수 없다. 남이 내게 함부로 굴거든 스스로를 돌아보라. 사람은 누구나 대접받기를 좋아한다. 남이 대접해주기를 바라면서 정작 본인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 대접받고 싶다면 먼저 대접을 해주어야 한다. 나이는 내가 대접받으려고 해서는 안 된다. 상대가 대접해주는 것이다. 대접해주지 않는다고 서운해하지 말고 대접해주지 않아서 상대를 서운하게 만들지 마라. 살아온 깊이만큼 깊어지는 것이 인생이다. 대접을 해주면 또한 대접을 받는 것이 세상 이치다. 감정 나눔에 인색할 필요가 없다. 돈 드는 일도 아니고 설령 돈이 든다고 해도 상대의 감정을 다독여주는 것이 무척이나 가치 있는 것이다. 오래 만나고 싶으면 존칭을 써라. 배려와 존중을 통해 관계가 형성된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제 밖에 나가면 아직은 차갑긴 해도 대낮이 되면 벌써 봄이 저만치서 오는 냄새가 가득합니다. 환절기에 감기 조심하시고요. 이상 책을 통하여 삶의 지혜와 통찰을 배우는 은빛 신사였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